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방송 제목 미국 모기지 연체율 급증, 금융위기 재현되나 궁금하십니다. 지난주에 모 유튜브에서 이런 방송이 나왔고 이에 대한 의문이 많은 분들이 가지셨죠. 그래서 팩트 체크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방송 바로 보시겠습니다. 미국 모기지 연체율 급증, 2008년 서프라임 금융위기 재현되나. 사실 겁나는 이야기죠. 2008년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 반토막이 났었죠. 거의 다 거덜났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지난주 아마 화요일이었을 겁니다. 화요일 새벽에 제가 멤버십 게시판에 이제 새벽에 미국 증시 시황을 아침마다 올립니다. 근데 그 댓글에 갑자기 미국 모기지 연체에 관련된 그 질문이 2개가 들어왔습니다. 오거스트 그 회원분이 미국 부동산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 내용이 사실일까? 라이더리님은 모기지 연체율 심각하다는데 제2의 서프라임 터지는 것 아닌가요? 라는 이 질문을 올리셨어요. 사실 그 글이 시황이고 모기지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없었는데 이렇게 댓글을 무려 2개나 달려 있다는 거. 그래서 검색을 했죠. 신문에 이런 뉴스가 있는지. 그런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유튜브 검색을 해보자 했더니 제가 1년 전에 출연했었죠. 8.15 모니터께서 홍익희 교수님께서 출연하신 방송이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심상치 않은 미국 부동산 서프라임 금융위기 재현되나. 서프라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높은 모기지 연체율. 상당히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이 내용은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방송 이후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은 것이구나 라고 유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 부동산 연체율, 모기지 연체율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다음에 그렇다면 그게 지난 2007년, 8년 금융위기를 만들어냈던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죠. 여기서 먼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어떠한 뉴스, 이런 동영상, 신문 기사도 마찬가지죠. 나왔다 그러면 항상 2가지를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표면적인 뉴스, 그게 사실이죠. 즉 모기지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것 자체가 사실인지 먼저 확인해야 되고요. 2번째, 연체율이 높아졌는데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이면들이 있습니다. 가령 2007년, 8년에 서프라임이 일어났다면 연체율이 높은 것만으로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 이후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고, 폭락했던 그것을 초래했던 다른 이유는 없었던 것인가. 그게 딱 뭐라고 그러죠? 아다리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이게 레고 블록처럼 쫙 일치되는 시점에 이 티핑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뉴스나 이런 주장이 있다면 표면적인 사실과 그 사실 뒤에 이면에 보이지 않는 이유, 저는 그걸 진실이라고 하거든요. 사실과 진실, 이 2가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전체 경제 흐름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서프라임 당시 2007년, 8년 서프라임, 즉 부실 모기지 대출이 하락하면서 2008년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하고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 당시 서프라임발 금융위기 당시 모기지 연체율이 어느 정도였는지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2008년 초 어떻게 보면 2008년 3월에 베어스턴스가 파산했죠. 그걸 JP 모건이 인수했고 9월 초에는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하면서 금융위기가 본격화됐는데 베어스턴스가 파산했었을
당시 미국 모기지 연체율은 6% 정도였습니다. 즉 6% 이후에 10%까지 올라갔던 것은 파산이 시작되면서 너도나도 은행이 대출을 회수하면서 벌어진 일이니 결국 티핑 포인트다 라고 하면 모기지 연체율이 6%다라고 먼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의 모기지, 즉 주택담보대출 부실률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팩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여러 가지 사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10월 15일 엊그제입니다. 야후 머니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모기지 딜링퀀시 레이트, 즉 연체율입니다. 연체율이 21년 내 최고치. 자, 올해가 20년이면 21년을 빼면 1999년입니다. 즉 1999년 이래 미국 부동산 담보대출 연체율, 이자도 못 내는 이 대출 비율이 21년 내 최고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2008년 금융위기 수준보다 연체율이 훨씬 심각하다는 거, 그건 앞에 우리 머니톡에서 홍익희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맞다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출이 모기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대출, 모기지 대출, 상업용 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등 등등등등 모든 담보대출을 연체율을 보니까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아수라장입니다. 올해 4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현재 20년 올해 7월 기준 미국 전체 자산,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등등 자산담보대출 부실률은 10%. 앞에 보셨죠? 2008년 서프라임 금융위기가 6%의 티핑 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이미 10%를 넘었다. 즉 모기지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대출 시장은 아수라장이다. 그런데요, 앞에서 21년 내 최고치라는 그 야후머니 뉴스, 설상가상 이런 얘기가 더 나옵니다. 2021년, 내년입니다. 몇 달 남지도 않았죠. 2 million loan seriously delinquent, 즉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200만 개 이상의 대출이 더 심각한 연체율을 겪을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도 21년 내 최고인데 내년엔 설상가상, 진짜 깐대 똑까 그 유명한 유머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년이 더 힘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모기지 연체율 21년 내 최고치로 급증한 팩트,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21년 내 2008년 7년 위기보다 훨씬 그 연체율이 넘어섰는데 요즘 금융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서프라임 당시보다 훨씬 높은 연체율에도 금융시장이 I don't care, 야, 그건 관심 없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런 것이냐? 팩트 21년 내 최고치, 그건 맞지만 그 뒤에 이야기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걸 찾아봐야 시장의 흐름,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야후 뉴스 앞에서 제목 보여드렸죠. 21년 내 최고치다. 그 뉴스에 나온 그림인데요. 지금 이게 미국의 주요 대도시에서 딜링퀀스, 즉 연체 비율과 그 다음에 지금 빨간 박스 그림이 무엇이냐? 빨간 박스는 압류율입니다. 자,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그게 한국 용어로는 기일경과음이라고 하고요. 채권 최고가 날라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은행은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압류 그리고 경매를 진행하죠. 그렇다면 높아진 연체율, 당연히 압류율도 높은 게 정상이겠는데 오른쪽 박스는 2019년 7월 압류율, 왼쪽 가운데 박스는 2020년 올해 7월 압류율입니다. 그런데
작아서 안 보이나요? 2019년 압류율보다 올해 연체율이 훨씬 높아졌으니 당연히 2020년 7월 압류율이 높아져야 되지만 반대입니다. 압류율은 높아진 연체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작년보다 떨어졌어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자를 못 냈는데 은행은 작년보다도 대출, 집을 압류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압류하지 않고 경매에 붙이지 않으면 금융시장이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연체율이 이렇게 21년 내 최고치임에도 불구하고 압류율은 작년보다 떨어졌느냐? 왜 그랬느냐? 이걸 알아내는 게 오늘 제목 진짜 서프라임발 금융위기 두 번째가 오느냐?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앞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진실이라는 거. 지금부터 왜 높아진 연체율에도 불구하고 압류율은 낮아졌는지 이면에 스며있는 그 진실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요, 야후머니에서 올해 3월 21일, 이게 뭡니까? 3월 21일, 미국 의회에서 긴급하게 2.5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키는 시점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Homeowners, 주택 소유자는 can delay mortgage payments, 즉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up to 12 months, 즉 12개월 동안 딜레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 앞에 연체율이 21년 내 최고치다라고 하는 기사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 즉 이 법안 12개월 동안 담보대출 이자를 안 내도 은행에서 압류를 못하게 했던 이 법안을 CARES Act라고 하는데요. 지금 연체율에는 CARES Act의 결과에 의해서 대출이자를 안 내고 있는 그 주택 소유자들까지 포함한 내용이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즉 다시 유추합니다. 12개월 동안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국 주택담보대출 대출자들은 이자를 안 내도 압류를 면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법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체율은 높지만 압류율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 지금 보시는 그림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의 주택 가격 리커버리 인덱스입니다. 즉 2월 1일 현재의 미국의 주택 가격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4월과 5월에는 무려 15% 가까이 떨어졌다가 현재는 주택 가격이 지난 6월부터 계속 올라서 올해 2월 초 100이었는데 현재 10% 이상 주택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비트코인이든 모든 투자하는 자산 가격이 자산 시장에서는요, 가격이 올라갈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격이 올라갈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가격이 떨어질 때에서 시작하는 거죠. 즉 모기지 연체율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이거 12개월 동안 내지 마 이런 법이 없다 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현재 2월의 시점보다 10% 이상 오른 상황에서, 즉 주택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2대1이 2007년 7월달, 2007년 7월이면 미국의 주택가격 한참 떨어질 때 서프라임 위기다 이 기사가 한참 나올 때입니다. 이때 제목, 깡통 차는 서프라임 후폭풍 걱정된다. 자, 깡통주택, 영어로 언더워터입니다. 언더워터. 깡통주택이 문제되는 게 뭡니까? 압류를 해서 팔아도
대출한 이자, 원금도 못 갚는 한마디로 개털주택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깡통주택이 생기는 이유는 뭐죠? 가격이 떨어질 때죠. 현재는 주택가격이 날마다 올라서 깡통주택이 아니에요. 오버워터입니다. 팔아도 원리금 다 하고도 남아요. 은행에서 굳이 서둘러서 주택을 압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거 2007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S&P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인데요. 2006년에 주택가격 지수가 200 고점을 찍고요. 쭉쭉쭉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금융위기 2008년 3월에 시작됐을 때 베어스탄스가 파산했을 때 시점까지 주택가격이 10% 정도 더 떨어졌습니다. 즉 주택가격이 고점을 찍고 떨어질 때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버티죠, 사람들이.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될 때 모든 사람이 주택을 던지고 미국 은행들도 압류를 시작하면서 원리금을 회수에 나서는 시점, 그게 그림을 보니까 약 10% 정도 가격이 하락한 후에 했다. 그런데 현재 오른쪽 보시죠. 주택가격 2012년 바닥을 찍고 계속 오르고 있고 올해 코로나19 팬데믹 상관없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즉 미국 주택시장은 가격이 계속 상승 중이다. 하락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자, 이제는 결론을 낼 시간입니다. 홍익희 교수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모기지 부실, 연체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연체율이 2008년 금융위기처럼 위기로 이어지려면 주택가격이 고점 대비 10% 정도 하락한 후에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현재 가격이 떨어졌느냐? 아니죠. 가격은 오늘도 오르고 있고 어제도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오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모든 문제는 자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해야, 그리고 하락하기 시작한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야 문제가 생기는데 현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즉 겨울은 언젠가는 오겠죠. 주택가격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수만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고점을 찍고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즉 겨울은 언젠가 오기 시작하겠지만 월동준비, 지금 현재 열심히 뜨거운 햇빛, 가격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겁먹을 월동준비 할 필요가 없다. 언제 월동준비하느냐? 서리가 내리는 단풍이 한참 절정인 상강 정도, 24절기의 상강 정도 해야 되죠. 그때가 언제냐? 주택가격이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다. 그런데 굳이 지금 계절로 하면 여름부터 조회수를 높이려고 저렇게 무시무시하게 방한복을 준비하자라고 주장하는 건 의미가 없다. 왜? 미리미리 하면 좋지. 좋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력,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기억력 한 달이면 다 까먹고요. 아무 일도 없었던 일이 돼버립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지 말고 여러분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올 때부터도 늦지 않는다. 이게 제 상승미주의 생각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24절기로 이제 상강이 얼마 안 남았죠. 한로가 10월 초였고 상강, 서리가 내리는 계절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오는데 사실 현재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겨울이 아니죠. 여름 정도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겨울 걱정은 가을 나가서 연체율이 떨어지거나 가격이 좀 떨어지기 시작한 다음부터 하셔도 되겠다.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멤버십 제도 구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제가 아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멤버십 제도가 무엇인지, 왜 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멤버십 서비스 제도의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 상승미수 경제와 투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맨 오른쪽에
가입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멤버십 가입을 하는 버튼입니다. 이 도대체 멤버십 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어요. 질문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메일로 저에게 질문을 주셨던 건데요. 가장 첫 번째가 왜 상승미소 당신은 멤버십을 운영하는가입니다. 왜가 가장 중요하죠. 구체적인 제가 꿈꾸는 이유가 왜기 때문입니다. 제가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는 건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 제가 분석하는 방법을 많은 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방법이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다 하시게 되는 것을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이 관심을 갖는 것.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시장이 문제를 삼을 때만 문제가 되고 아무리 안 좋은 일도 문제를 삼지 않으면 호재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매일매일 시장이 관심을 갖는 것을 알아내고 또 그걸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의 트레이닝을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경제를 분석하고 시장에 관심을 갖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 번 돈을 지켜내고 조금이라도 불리게 되죠. 그러면 제 방송에서 꿈꾸는 친수익파를 양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가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 좋아요. 상승미소. 멤버십 제도 도대체 3만 원 내고 가입해야 되는데 당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멤버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멤버십 제도 하게 되면 커뮤니티 게시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회원 전용의 게시판이 열리는데 여기에 제가 글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나 그다음에 이메일로 순간적으로 동시에 알림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서비스가 되는데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매일 새벽 미국장이 마치면 미국 증시의 시황을 분석합니다. 단순히 시황이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무엇에 관심을 두는지 거의 모든 섹터를 살펴봅니다. 제가 이 시황을 쓰기 위해서요.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납니다. 그만큼 자세하게 그 다음날 우리 이제 아침에 한국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시간 경제 속보 및 지표를 분석해 드립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은 일을 하시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바빠서 오늘 현재, 그 다음에 미국 증시에서, 그 다음에 한국의 이 증시 개장이 되는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일일이 신경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으면서 실시간 경제 속보를 전해드리고 그 속보를 그 다음에 지표를 분석해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지난주 목요일 위안화가 7.0 밑으로 하락하는 것을 속보로 전해드리면서 증시 상황 이야기를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세 번째, 경제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가령 북한의 지난번에 개성공단 사무소 폭파했던 거나,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미국의 데일리 19 확진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항상 주목하고 있다가 상황을 해석하고 이 상황이 향후 증시에 향후 경제에 어떻게 이어질지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법까지 분석해서 여러분께 계속 글로 올려드립니다. 네 번째는 시장의 대응입니다. 이 DDR5는 월요일 7월 13일 월요일 방송이긴 하지만요. 이미 7월 금요일과 목요일에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이런 내용을 제가 분석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시장 웬만한 사람들보다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한국 주식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미국 증시에 거의 실시간으로 영향받고 있는 게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 그 다음에 미국의 종목들 이야기하고 분석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지난주 아마 수요일인가에 올려드렸던 그림일 텐데요.
핸들러 업체인 어드반테스트입니다. 어드반테스트. 이 업체와 제가 잠시 후에 얘기했지만 추천 종목도 가끔씩 드리는데요. 추천 종목 테크인 후공정 업체죠. 이 업체와 비교한 연관성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는 멤버십 전용 방송도 아주 가끔은 합니다. 지금까지 멤버십 3개월 동안 멤버십 전용 방송을 2번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추천 종목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했었던 이야기죠. 테크인, PSK, 그리고 EUB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요.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좀 더 깊게 연구하려고 메모리 반도체 주식 때가 왔다 이 방송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앞서서 이미 언급한 대로 추천 종목 매매도 합니다. 즉, 매매를 리딩하지는 않지만,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지난주에 JYP 엔터를 정리했던 내용인데요. 이미 한, 거의 7월 1일일 겁니다. 그때 7월 초에 JYP 엔터를 6월 달이었나요? 6월 말이었나요? 아무튼 JYP 엔터를 추천을 했었는데요. 그냥 단순히 사라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왜 추천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매매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 제가 이제 매수하고 매도한 것을 사진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서 같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도움을 드립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크게 7가지의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멘탈 관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독서한 내용, 서평을 올리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멤버십 비용이 월 3만원입니다. 다른 멤버십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싼데, 이에 대해서 너무 비싸다,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멤버십 비용 월 3만원 너무 비싸지 않은가? 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비쌉니다. 비싸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3만원 작은 돈 아닙니다. 그것도 한 달에 3만원씩이니까 상당히 비싼 돈인데요. 왜 3만원이냐? 만약에 5,000원이나 아주 작은 돈으로 해버리면 제가 당연히 그 정도만 마음을 먹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5,000원을 내면 그 작은 돈이기 때문에 내시는 분들도 그렇게 열심히 쳐다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3만원을 내지만 30만원 아니 300만원을 받고 있다 생각하면서 정말 큰 책임감으로 열심히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와 경제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 그들만을 위해서 어떻게 돈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최고의 모임을 추구하고 있고 그렇게 임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요. 실제로 한 달에 한 번씩 결제하는 주기를 보면 거의 95%의 이상의 멤버십 회원들이 계속 연장을 합니다. 그걸로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3만원이 아니라 30만원, 300만원 이상의 가치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멤버십 서비스의 최종 목적. 당신이 꿈꾸는 멤버십 서비스의 최종 목적은 뭐냐? 투자 동아리냐?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꿈꾸는 멤버십 서비스의 최종 목적은 저한테 멤버십 서비스를 받지 않더라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방식, 하고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전수받아서 멤버십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멤버를 저는 최종 목적으로 합니다. 즉, 멤버십 회원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나가셔서 더 이상 멤버십 서비스 없어도 스스로 경제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멤버를 트레이닝 하는 거. 그게 제가 꿈꾸는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멤버십 서비스는 그러면 어떻게 가입하느냐? 예, 홈페이지에 보면 가입 보이시죠? 저 가입을 누르면 그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인을 하면 영상 밑에도 가입이 뜨는데요. 그걸 누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가입이 진행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가끔 애플 아이폰에서는 가입이 안 되거나 애플 아이폰에서 또는 아이패드에서는 3만원이 아니라 4만원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그대로 다 바로 가입할 수 있고요. 애플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는 오류가 난다. 그럴 때는 PC에서 가입을 하시고요.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폰이든 애플의 아이폰이든 항상 그대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만 약간 분류가 된다. 그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기대하겠습니다.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욕하시는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권유하는 건 그만한 노력, 그 다음에 그만한 뭐라고 하죠? 좋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